안녕하세요. 소소다방을 맡은 교회개혁 실천연대 김종미 합동간사입니다. 소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데요. 세 번째 소소다방에서는 한국교회의 이제 미래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싶어서 이번 인터뷰도 기획을 했는데요. 저희가 후원하는 단체가 많이 없는데 그 중에 청년 선교 단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새벽 이슬 단체인데요. 무려 학생 대표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사원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늘 비도 오는데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와주셔서 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사연 이재올에서 첫 인터뷰 해보는데 네. 분위기가 여기 제가 너무- 한번 나름 꾸며봤습니다. 너무 예쁘고 좋네요. 네, 오늘 또 즐거운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대표님을 모시고 이렇게 처음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는데 네. 성우님 자기소개와 새벽이슬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새벽이슬에서 학생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신학 공부와 또 선교단체 활동을 하지만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배우는 교육 담당 전도사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와는 사실 세습반대 운동 때 많이 만나왔는데 이렇게 소소다방으로 새롭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저희 새벽이슬을 소개해드리자면 풀네임, 전체 이름이 조금 깁니다.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인데 복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회선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웃들을 찾아가서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고 웃는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는 단체가 바로 저희 새벽이슬입니다. 네.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1학년 때 하시면서 내가 학생 대표까지 할 거라 생각. 전혀 몰랐죠. 네, 제가 1학년 신입생으로 마침 저희 단체에 들어올 때에 많은 선배들이 졸업을 했어요. 졸업반이어서 사실 제 위에 선배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2학년, 3학년이 되고 제가 리더로 세워지게 되고 또 마침 하나님께서 잘 연결시켜 주셔서 저희 과 후배들이, 저희 신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저희 단체에 들어와서 또 활동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몇 년째 학생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대표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저 할 때는 학생 대표 하고 싶다고 이게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제 신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신학과에 들어오게 된 계기랑 새벽이슬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사실은 동일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월호 참사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희생되었던 많은 학생분들이 저보다 한 살 많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제 나름대로 그 참사를 보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또 나는 이걸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바라봐야 될까? 고민이 참 많았는데 그런 고민의 어떤 바탕 속에서 신학과에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사실은 20대, 20살 시작할 때 참 많았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새벽이슬 만났을 때 저희 새벽이슬 소개하는 그런 자리에서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함께하는 예배라든지 기도회라든지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과 함께 연대하는 활동을 한다는 것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때 조금 내가 갖고 있던 질문을 나름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단체를 찾았구나, 공동체를 찾았구나 라는 마음에 선뜻 새벽이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5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이슬에 와서 좀 배운 게 있다면 그런 어떤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고난받는 이웃들, 소외받는 이웃들을 이렇게 찾아갔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게 먼저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 배웠습니다. 네. 너무 소중한 진짜. 트빌릿을 하시면서 제일 좋았던 기억. 제일 좋았던 기억. 사실 학생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간사님이 나는 어느 정도 나를 품어줄 수 있고, 나를 지도해줄 수 있고, 훈련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선교단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한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지쳐있을 때, 또 신앙적으로도 많이 또 어려움을 겪을 때, 저희 간사님께서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또 밥 사주시면서, 이렇게 따뜻한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이렇게 해주셨던 게 저한테는 너무 큰 도움이 되었고, 위안이 되었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이 새벽 예술이, 사실 저희 단체는 굉장히 작은 단체거든요. 한 번 모이면 5명, 6명 모이면 이제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소중한 이유는 서로를 굉장히 아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공동체여서 저한테는 참 귀중하고 또 소중한 그런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희 단체도 맛있는 거 되게 많이 먹고요. 네, 간사님들께서 고기 잘 구워주시고요. 네, 그런 곳입니다. 좋네요. 네. 코로나여서 방중 모임이나 이렇게 모임이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끈끈하게. 맞아요. 저희도 코로나 이후에 사실 오프라인으로만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모임을 갖기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는데, 온라인 모임을 계속 지속해 오다가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직접 대면했을 때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저희가 좀 느끼고 배운 게 있다면, 서로가 참 소중한 존재구나. 우리 공동체가, 우리 단체가, 우리 모임이 참 귀중한 곳이구나. 라는 그런 공동체의 소중함, 가치를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에 이제 새내기에게 우리 새벽 이슬에 와야 하는 이유? 네. 네, 선배미를 한번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은 이 또 영상을 보고 새벽 네, 이슬 그럼 나 좋죠. 대학 가면 갈 거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저희 새벽 이슬은 이 단어로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란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단체예요. 따뜻하고 정겹고 또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잘 보듬어주는 그런 단체이고요. 제가 저희 선교단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중요하게 얘기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신앙과 학업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대학생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또 우리 신앙을 잘 유지하고 또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참 중요하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선교단체와 특별히 구분되는 점은 결국엔 사회선교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대학생으로서, 우리가 20대 대학생으로서 사회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같이 고민하는 공동체가 우리 새벽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오시면 좋겠네요. 숙소다방에서 공식 질문이 있어요. 교회 개혁 실천 연대라는 단어로. 그래서 나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변할까? 저는 이제 교회 하면은 어느 한 교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교회만을 떠올리기보다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라든지 아니면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라든지 어떤 큰 개념으로 바라보게 되거든요. 결국엔 성도들의 모임이 아닐까, 성도들의 공동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일 텐데, 또 그 교회 모임 안에서 성도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하는 게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가기도 하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결국에는 교회 역시도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공동체로 더욱더 변화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공동체성을 고민한다는 게 뭘까?
저 스스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건강한가라는 그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서로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관계의 친밀함? 네, 그건 결국에는 서로를 믿는다는 거, 서로를 나의 신앙의 동역자로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또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분이 교회에 못 나오셨다. 그러면 내가 자발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뭐 혹시 어떤 뭐 몸에 아픈 건 없는지 연락해보고 안부를 묻고 이런 자발적인 관계 형성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관계 중심의 교회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때 떨어져 있어 봤기 때문에 더 끈끈하게 네, 맞아요. 이 모임이, 이 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네. 알게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오늘 이제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요즘 Z세대들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갓생 살기. 소소한 도전을 하면서 일어나가는 기쁨을 느끼는 그런 갓생이라는 말도 참 처음 들어봤는데, 청년들이 점점 더 교회 생활하기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지고, 이제 생계형 알바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해야 되고, 지방과 또 이 수도권 대학 간의 그런 갭도 굉장히 크다고 이제 저희가 듣게 되는데, 좀 캠퍼스에 있으시면서 어떤지.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청년들의 삶이 정말 녹록치 않은 게 요즘 현실인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취업이 정말 어렵고, 그래서 아르바이트, 임시직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그 아르바이트 자리도 사실 자신의 전공이라든지 자신의 능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알바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상황들도 참 많잖아요. 저도 같이 교회에서 청년부 생활을 하는 친구들, 뭐 선후배들 이렇게 보면은 교회 정말 나오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돼서 교회 주일 예배 그 시간에 지켜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고, 또 그런 것들이 마음의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다시 교회로, 공동체로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참 많이 보게 돼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게 여전히 우리가 같이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너는 오늘은 예배를 못 드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 라고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사회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여러 격차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청년들의 시선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자신이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자신감 없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어떤 약점처럼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꼭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이제 그런 사회적인 기준이나 가치들로 사람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어른들도 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청년분들도 그렇게 서로를 귀중하게 대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서로를 대하고 또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맞아요.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이면은 20주년 되거든요, 벌써. 그래서 개혁연대는 앞으로 누구와 무엇을 더 연대해야 할지. 청년 현장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신학생들이나 또 젊은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사회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교회 안의 문화라든지 어떤 의식은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현장에 지금 이렇게 풀타임으로 일하는 목회자들은 대부분 20대 때 신학 공부를 하고 30대 초반부터는 교회 안에서 일주일 내내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하는 이때 바라본 사회상이 이제 만 70세 목사 정년을 이제 지킬 때까지 이게 50년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는 계속해서 변해가고 성도분들의 의식도 변해가고 세상 다 변하는데 교회 안에만 이제 머물러 이제 고여 있는 거죠. 개혁연대에서 이런 목회자들 많이 만나서 이렇게 이런 게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청년 사역자들이 그런 것들을 빨리 알고 그런 것들을 목회 현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 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개혁이 필요한 그곳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좀 위로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혹시 교회를 떠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을 만나서 또 위로해주고 지지자 역할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좋고 저도 언제나 개혁연대와 함께 화이팅! 네, 화이팅!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그 길에 저희 교회개혁 실천연대뿐만 아니라 새벽 이슬이 이렇게 연대단체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저희 더욱 끈끈이 현장에서 뵐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학생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다음에 소소다방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